자, 2025년 고2 국어 모의고사고요. 16에서 21번 가지문, 나지문이 되겠습니다. 미셸 푸코의 안전용도 인구라는 내용이고 토마스 램케이 사물의 통치 내용입니다. 자, 문제 먼저 살펴보고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런 선지는 미리 제낄 수가 있어요. 가를 보고서 제낄 수 있는 것은 먼저 1번이죠. 왜냐면 달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모두 이것도 제낄 수 있는 거고요. 4번 그리고 5번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 지문을 보고 1, 3, 4, 5번 이렇게 제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는 이유는 비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도 많고 읽을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보 단위별로 나눠서 보는 연습입니다. 물론 뭐 시간이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지만 좀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구분해서 봐주는 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윗글에는 이해, 18번 포인트 문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역시나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기억과 니은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포인트 문제긴 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기억 보고서 제낄 수가 있습니다. 20번 자 가와나 다 보고 박스 풀면 되겠고 21번 A와 문맥상 가까운 것은 자 이런 거는 바로 풀면 돼요. 바로 풀어도 되고 여러분들 읽어가다가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류에 빠지다 이게 되겠죠.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오류에 빠지다. 여기다 적어놓고 자 혼란에 빠지다, 기운이 빠지다, 잠에 빠지다, 실력이 빠지다, 돈창물이 빠지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류에 빠지다, 오류는 뭡니까? 뭔가 그릇된 이해, 그죠? 뭔가 잘못된 것, 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은 1번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문 보도록 할게요. 가지문. 자 보겠습니다. 푸코는 개인과 사람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푸코는 개인과 권력의 관계를 고찰하여 권력의 본질은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자, 그래서 푸코가 본 권력의 본질은 뭐라고요? 지배를 위한 기술. 그는 주권 권력, 규율 권력, 생명 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권력의 양상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자, 여기 이렇게 짧긴 하지만 내용은 두 개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력의 본질, 지배를 위한 기술, 두 번째는 권력의 양상, 주권 권력, 규율 권력, 생명 권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어가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이제 분류만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깃발 세우기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푸코에 따르면 고대부터 존재한 주권 권력은 자, 이런 식으로 위에서 얘기했던 주권, 규율, 생명에 대한 설명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따라가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볼게요. 푸코에 따르면 고대부터 존재한 주권 권력은 군주의 뜻을 담은 법에 기반하여 작동하였으며 군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군주가 짱이라는 얘기네. 사형을 비롯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위법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군중의 공포를 유발해 군주에 대한 복종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자는 게 접속사 잘 보셔야 되고 주권 권력의 강압적 성격은 오히려 군중의 반발을 일으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형벌은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게 되었으며 주권 권력은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 아하, 주권 권력에서 무엇으로? 규율 권력으로 대체.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군중들이 반발을 일으키니까. 푸코는 16세기 이후 등장한 규율 권력으로 인해 개인이 규율이라는 외부의 통제를 점차 내면화하여 타인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규율 권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길들여 온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을 만들어냈으며 감옥, 학교, 군대 등의 사회 제도를 통해 나타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그물망처럼 섬세하게 작동하여 개인의 생활 양식 전반을 지배했다고 보았다. 자, 차이가 생겼죠? 주권 권력과 규율 권력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변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17세기 이후 근대 국가의 형성과 산업혁명이라는 정치 경제적 변화가 진행되자 인구가 국가 역량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여 출생률, 사망률, 수명, 건강 상태, 질병 등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는데 푸코는 이렇게 작동하는 권력을 생명 권력이라고 불렀다. 자, 포인트 나와 있고 그럼 우리는 이 기억을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근대 국가가 되니까 국민이 중요해져. 국민 수가 중요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뭘 한다? 생명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생명 권력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안정된 인구를 확보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종이 지니는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에 대해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는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이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다고 보았다. 푸코는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의 작동이 개인을 통제하고 인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가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자,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다?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 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주권 권력은 사람들의 어떤 그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군중들의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주권 권력이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때요? 규율 권력 이후에 생명 권력이 나타나는데 얘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이 같이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점이죠. 주권 권력과의 차이점.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푸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즉,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점차 최소한의 권력만 관여하여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개인은 스스로를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최소한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푸코는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주체성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진정한 주체성은 권력에 대한 저항. 이때 저항은 권력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고 모순을 찾아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춘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저항을 통해 개인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생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죠. 여기 지금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개가 있다. 허구의 주체성이 있고 진정한 주체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 바로 이 허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이에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통제가 최소한으로 가고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한다. 이게 개인의 주체성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푸코는 이것을 허구로 봤고 허구가 생각하는 진정한 주체성은 권력에 대한 저항. 그렇죠?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획득한다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문제 풀 게 뭐가 있었어요? 먼저 포인트 문제 풀어주세요. 생명 권력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19번 쭉 훑어볼 수 있겠죠.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인간의 생명 관련 문제가 국가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면 등장하였고 맞죠? 기억 부분. 근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 수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사람들의 건강 또는 어떤 그 생물학적 특징, 의학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 기억은 인간과 비인간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하고 전혀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인간과 비인간 통제 아니에요. 3번. 기억은 인간종의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을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게 하였고 되겠네. 4번. 기억은 근대 국가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유도해 산업혁명을 초래한다? 아니요. 산업혁명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번. 기억은 국가가 개인을 통제함으로써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요거는 앞부분하고 좀 뒷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국가가 개인을 통제한다는 것은 규율 권력도 되죠. 그런데 이제 생명 권력은 규율 권력보다는 말 그대로 어떻게 질병이나 어떤 생명적인 측면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해도 제낄 수 있겠죠.
그러면 5번 아니고 4번 아니고 2번도 아니네.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3번이고 우리가 니은을 통해서 1번 또는 3번 중에 하나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6번도 우리가 제껴줄 수 있어요. 가즘을 받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특정 학자가 정의한 권력의 개념을 다른 학자가 제시한 개념과 비교가 없죠. 예, 푸코에 대한 설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주권 권력, 규율 권력, 생명 권력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고 1번 아니다. 자, 2번 한번 보면 안 되죠? 3번. 가는 모두 특정 학자가 규명한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절충 없습니다. 3번도 아니네. 4번. 가는 특정 학자의 사상에서 보이는 한계를 지적했다. 아니요. 내용 자체가 없다. 5번. 가는 권력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특정 학자의 견해 맞죠? 이때 통시라는 것은 시간 이렇게 연대별로 쭉 훑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쭉 훑어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참고로 통시의 반대는 공시적이라는 말을 써요. 공시적이란 말은 같은 시간대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930년대 하면 딱 그 시기만 보는 거예요. 이게 공시적. 그러면 벌써 우리는 1, 3, 4번을 제껴놨습니다. 나를 보고서 2번과 5번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또 있나 그러면? 자, 18번이죠. 18번.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뭐였습니까?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허구라고 봐도 아까 우리 정리했어요. 이 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주체성은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 즉 통제가 약간 느슨해지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주체성을 발현한다. 근데 푸코는 이것을 허구라고 본 겁니다. 진정한 주체성은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획득하는 거. 이게 진짜 주체성이라고 푸코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1번. 개인의 삶이 권력에 의해 최대한 통제 아니죠? 2번. 개인의 자율적 행위도 권력의 작동으로 구성된 결과물을 생각했다. 그렇죠. 단 이때 권력의 작동은 최소한도로만. 그래서 개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좀 자유롭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자율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3. 개인이 권력의 작동에 의해 새롭게 자신의 삶을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뒷부분. 새롭게 자신의 삶을 생성한다. 맞지가 않고. 네 번째. 개인이 권력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여 자기 생활 전반을 규율에 예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개인이 권력에 대해 새롭게 사유한다는 것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어떤 주체성을 획득한다는 내용인데 뒷부분은 주체성 획득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규율에 예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5번. 개인이 권력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 말이 안 되죠. 개인이 권력을 통제하고 싶다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타당한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벌써 우리가 가지문을 보고 제낄 건 제껴주고 풀 거는 풀어주는 겁니다. 이번엔 나지문. 신유물론은 근대의 서구 철학에 인간의 인식을 우선시하여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합의하며 출발하였다. 자, 문장이 길죠? 잘 끊어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신유물론은 뭐란 얘기입니까? 배제된 물질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이거죠. 좀 쉽게 얘기해서 유물론, 유물론이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물질적 가치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우선시하는 게 유물론인데 앞에 신자가 불렀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유물론을 좀 이론적으로 보완해서 새롭게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자, 계속 보면 신유물론자들은 특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위기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자, 이분법적 사고는 뭡니까?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 인간 최고지 뭐, 그죠? 인간과 자연이 있다고 하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사회 시간에 뭐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기계론적 자연관 또는 뭐 도구적 자연관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위기가 일어났다고 진단. 또한 푸코의 생명 권력이 위 지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인간 생명이 한정되어 해석되었다고 보아 인간 이외의 생명으로 그 논의를 확대하고자 시도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신유물론이 지향하는 것, 그렇죠? 예, 논의하고자 하는 것, 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라투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을 비인간이라 칭하며 이들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역동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인간 역시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임에도 인간이 이들을 수동적 객체로 보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 인류세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인류세란 개념,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상실 등의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각하기 위해 제안된 지질학적 시기의 명칭이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쳐서 이게 기후 뭐 변화로 인해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죠. 뭐 지구 온난화도 심해졌고 큰 뭐 태풍도 생기고 가뭄도 생기고 이게 바로 인류세란 얘기예요. 라투르는 인간의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동등한 행위자가 만든 수평적 연결망이며 인간 존재는 수많은 행위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바로 이게 뭐예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그쵸? 예. 야, 인간이 중심이 아니야. 인간은 그냥 여러 어떤 그 행위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라투르가 제안을 한 거고, 헤로웨이 역시 생태를 바라보는 인간 중심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반려종이라 칭하며 반려종 간의 공생관계를 강조했다. 자, 뭐 헤로웨이랑 라투르랑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헤로웨이는 공생관계를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인간이 축산동물이나 실험동물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인간과 공생하는 반려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요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이 부연이에요. 헤로웨이에 따르면 생태에 대한 평등한 시선은 반려종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인류세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헤로웨이의 이러한 생각은 생명에 가해지는 통제와 조절에 대한 논의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게까지 확장하여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한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이니까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인간, 비인간, 그쵸? 자,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서 비인간까지 확대하는 거죠, 이 생명 권력을. 자,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의 사유방식에 도전한 신유물론자들의 생각은 새로운 관점에서 비인간을 바라보게 해주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끝에 가서는 신유물론의 의의.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포인트 문제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19번입니다.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이었어요. 적절한 것. 자, 니은만 보면 되죠. 3번만 보면 됩니다. 1번과 3번. 1번의 니은. 비인간과 공존을 모색과 등장. 맞죠? 그럼 답은 1번이란 얘기지. 3번도 뒷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은은 동물 실험에 기반한 생물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세를 극복하기 안 돼. 이거는 동등한 인간과 동등한 어떤 그 위치가 아닙니다. 동물 실험을 한다는 것은. 따라서 19번의 답은 1번. 자, 이번에 또 16번을 또 확인을 해보면 2번하고 5번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16번은 2번을 봅니다. 나는 생명 권력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쟁 없어요. 예. 누가 있었습니까? 헤로웨이랑 라투르에 대한 신유물론자들의 어떤 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을 견해를 보여줬습니다. 자, 5번의 뒷부분.
생명 권력에 대한 특정 학자들의 새로운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좋습니다. 따라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 자, 17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 푸코는 주권 권력이 그 효과를 잃고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았고, 맞죠? 왜냐하면은 주권 권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군중들의 반발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고 봤습니다. 2번. 푸코는 주권 권력이 법에 따라 작동하며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야, 내용 그대로고. 3번. 라투르는 생태의 위기가 근대 서구 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자, 이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가 생태 위기를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놨어요. 3번 틀렸고, 4번. 라토르는 비인간과 인간 모두를 역동적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보고, 자, 내용 맞아요. 이들이 만들어낸 수평적 연결망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맞는 설명. 5번. 헤로웨이는 반려종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통해, 맞죠? 인류세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맞네. 자, 따라서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18번 아까 풀었고요.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아까 했고, 자, 20번입니다. 자, 가나를 바탕으로 복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류독감은 바이러스성 병원체를 통한 감염병으로 인간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기에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자,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어디랑 연결이 됩니까? 생명권, 생명 권력에 연결이 되네. 조류독감의 병원체는 끊임없이 변형되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으며 집단 사육되는 가금리의 경우 보통 집단감의 형태로 나타난다. 조류독감이 발병하면 예방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금류는 경제적 피해가 크더라도 모두 살처분 및 폐기한다. 또한 인간이 감염되면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폐혈증이나 호흡곤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른 겁니다. 1. 푸코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이 조류독감 문제를 직접 관리한 것은 조류독감을 인간 건강 상태에 대한 위험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게 생명 권력입니다. 2. 푸코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발병 지역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도록 정한 것은 인간 생명에 관한 문제에 권력이 개입한 것에 해당하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예방 법령, 국가 권력에 따라서 경제적 피해가 크더라도 살처분 및 폐기,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라토르 관점에서 볼 때 조류독감의 확산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성이 만들어낸 결과로 봐야 하죠. 왜냐하면 라토르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들도 행위자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라토르의 관점에서 볼 때 조류독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해당 병원체를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보면 안 되죠.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 인간을 위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거네. 인간 중심적 사고입니다. 자, 그런데 라토르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 이것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네. 5번. 헤로웨이의 관점에서 볼 때 발병 지역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행위는 동물을 공생관계가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 역시 맞죠? 자, 따라서 2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지문이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차근차근 풀어보면, 읽어나가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지 속도가 붙어요. 처음부터 빨리빨리 못합니다, 여러분들. 좀 비문학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지문 분석 연습을 통해서 읽기 연습, 독해 속도를 높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푸코와 그 다음에 라투르 헤로웨이 관련된 지문 분석 및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